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고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18도, 경주는 13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였지만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는 일교차가 무려 12도나 벌어지니까요. 더욱더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추분인 오늘은 공기는 상쾌하지만 날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후 3시부터는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흐리다가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경주 25도, 포항 24도, 울진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다가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는 하늘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은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유망 강소기업으로 17개 업체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건강진단을 시작으로 3년 동안 기술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 6월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은 17곳. 그동안 포항시는 기업 건강 진단을 했고 성장 전략과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 개발과 마케팅, 품질 혁신과 인증 지원, 컨설팅 등입니다.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지원됩니다. 리스트라든지 그다음 포항 TP라든지 또 포항상공회의소라든지 그쪽하고도 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기술 협력 부분, 특히 이제 어떤 구조 해석이나 중소기업의 인적 아니면 고기술적인 그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과 독자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대상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그다음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하고 내년에 국가사업에 공모할 때 공동으로 대치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항시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함께 포스텍 등 8개 관련 기관도 기술과 금융, 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벤처 인프라는 반드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인력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고요. 포항은 지난 30년 동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그 벤처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17개 업체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유망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제품 누적 판매 8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1972년 7월 포항제철소 1호판 공장에서 처음 철강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지 43년 만의 일입니다. 포스코는 8억 톤 판매 달성을 계기로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율을 2014년 33%에서 오는 2020년 6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조사 연구를 강화해야 하는데 조사 연구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는 20년째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꼴찌고 경북은 도청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의 조사 연구 예산이 지난해 5억 2천만 원에서 올해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포항요금소에서 죽도시장으로 가려면 시가지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올 연말이면 옛 포항역을 횡단하는 도로가 개통돼 시가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포항 죽도시장으로 올 경우 지나게 되는 주요 도심지 도로입니다. 평소에는 소통이 원활하지만 주말이나 연휴에는 심한 체증을 빚습니다. 예, 토요일 이럴 때 많이 밀립니다. 특히 토요일 날 같은 경우 대구에서 오는 차들이 많아서 밀려가 좀 많이 불편하죠. 여기서 시간 많이 보냅니다. 내년이면 이런 불편이 크게 덜어집니다. 포항시는 기공식을 갖고 30억 원을 들여 옛 포항역을 가로지르는 길이 150m의 4차선 도로를 연말까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죽도시장 등 도심지로 가는 길이 크게 두 갈래로 분산되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에 있어서 이게 아주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하 도로가 아닌 평면 개설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평면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옛 포항역터 6만 6천여 제곱미터가 남북으로 갈려 현재 구상 중인 역사터 통합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회 배수로가 국도 7호선을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옮기려 그러면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주요 도로인 세천년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남북 간 출퇴근 교통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후속 대책이 고려되어야만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890억 원을 들여 동해안 일원의 등대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포항 연암지구와 영덕 병곡항, 그리고 울진 후포 등대 해양문화 공간 조성에 국비 2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울릉 행남지구와 경주 간포항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1단계로 인프라를 구축한 뒤 2단계로 오는 2018년부터 등대마을 8곳과 등대명소 6곳을 선정하고 작은 등대도서관 7곳을 조성해 체험과 휴식이 공존하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른 의원에 따르면 서울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은 2012년부터 줄곧 8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경북 지역의 경우 2012년 4.2%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제주도가 18%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았고 부산 8%, 강원도 7% 순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덕에서 원전 사업 설명회를 열어 논란입니다. 중대한 문제를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밝혔는데 원전 반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지역 기자 20여 명을 상대로 천지원전 건설 추진 현황 및 영덕 지역 제안 사항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복지 향상 등 지역 공헌 사업은 조기에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과 강구 외항 건설, 동서 사축 고속도로 해안 연결 등 SOC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이 요구한 특별법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별법은 사실은 그런 정부 이행 담보력을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 정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훈령이라도 받을 수 있겠다. 주민투표 역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원자력 병원 유치도 적자가 우려돼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원자력 통제기술원의 영덕 이전도 전국에 4군데 원전이 있어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시 총리실에 조정을 할 때 이 킨스와 카이낙의 분소 개념을 우리가 그 영덕에다 나중에 설치를 하자. 이처럼 영덕의 최대 현안을 영덕군을 배제한 채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수선하게 발표한 것을 놓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 원전의 가장 신뢰성과 안전을 담보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주민투표를 추진키로 한 대책위는 한수원이 조석 사장 방문에 맞춰 영덕에 쌀 6천 포대 2억 7천만 원어치와
장애인 단체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해 선심성 물량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행위들을 모아서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이에 앞서 경주에서도 방패장 유치 때 약속한 자사고 설립이 최종 무산됐다는 현안을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일부 기자들에게만 공개해 연락받지 못한 기자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호 여사가 어제부터 사흘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양동마을 등을 방문합니다. 이호 여사는 어제 경주에 도착해 최양식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 뒤 오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상생문화의 날 행사와 경북 전남 공동 장학기금 기탁식에 참가하고 양동마을과 솔거미술관 등도 둘러볼 예정입니다. 경주 하이코에서 내년에 4건의 대규모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경주 하이코에서는 내년 4월과 5월 순환기 학회 학술대회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가 열리고 8월 이후로는 한국질량분석학회 학술대회와 제어자동차 시스템 학술대회도 유치했습니다. 학술대회 참가 인원은 4,200여 명으로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등 경주 지역 관광업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하는 반면 재정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국세청이 지역민들에게 이른바 쥐어짜기식의 세무조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의 법인사업자는 평균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법인 사업자의 경우 36.3일, 개인 사업자는 22.7일로 전년도보다 더 길어졌는데 2009년도보다는 각각 14일과 11일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 지난해 징수 실적이 1인당 4,500만 원으로 부산청 1억 4천만 원, 대전청 5,300만 원 등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반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구국세청의 세정 지원은 인색해 지난해 세정 지원 건수는 4만 2천여 건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미리 한다든지 징수회를 한다든지 낮게 인정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나가고 세무조사는 칼같이 하면서 납세자 지원이나 보호에는 짠돌이인 대구국세청. 기업들이 발붙이기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제 도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내년 2월 말까지는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금년 내에 이전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행사와 신도시 정주 여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 20주년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금년 10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이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사면서 도청 이전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5년산 공공비축미국 우선지급금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등급뼈 40kg에 5만 2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우선지급금은 농가 경영 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1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확정에 앞서 농가에 지급하는 가지급금입니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월에 정해지며 우선지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농가에 지급합니다. 현재 쌀값은 전년보다 내렸지만 쌀값 안정을 위해 우선 지급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지급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층간소음을 호소하며 아파트 폭발을 일으킨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대형 폭발로 번지는 걸 막으려다 30대 현장 소방관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소방관 10명 중 8명은 근무 중 다쳐도 자비로 치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소방대원 32살 이모 씨.
눈만 내놓은 채 안면부 전체와 왼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폭발 사고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진입해 가스를 빼내는 작업을 하다 2, 3도의 중증 화상을 입은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이제 다른 대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현장 진압하고 인명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고요. 최소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됐지만 재해 보상급여, 그러니까 공상 처리 신청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신청 가능한 부상의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대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수시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지만 공상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근무 중 다친 소방관 627명 중 120명, 단 19%만 공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공무 처리로 인한 인력 공백과 행정평가상의 불이익도 아픈 소방관들의 공무 처리를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제가 다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해줘야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지난해 공상자로 인정받은 소방관은 모두 332명, 전체 소방관 4만여 명의 0.8%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로봇도시 포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KTX 포항역에 로봇 홍보관을 마련했습니다. 홍보관에는 수중탐사 로봇과 안내서비스 로봇, 청소 로봇과 간호보조 로봇 등 8종의 로봇이 다음 달 19일까지 전시됩니다. 또 대합실내 영무실 앞에서는 KTX 열차의 출발과 도착 시간에 맞춰 하루 8차례 로봇 댄스도 선보입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청소년 예술문화제가 어제부터 사흘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주 지역 13개 학교가 참여하는 어린이 합창 페스티벌과 실크로드 청소년 관현악 페스티벌이 함께 펼쳐집니다. 또 국내 최초 그레고리안 성가 무반주 합창단인 뿌에리칸 또레스 합창단의 특별 공연과 서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도 열립니다. 포항제철소가 추석을 앞두고 내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습니다. 어제는 포항제철소 임직원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큰 동해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 간담회를 가진 뒤 과일과 건어물 등을 구입해 경로당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오는 24일까지 부서별로 도구 동해시장과 남부시장, 상대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자매마을에서 필요한 물품과 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철강업체들도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에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어제 한가와 생필품 선물을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고 오늘 죽도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어제 포항시 남구청에서 이웃사랑 선물 전단식을 가졌고 오는 25일까지 남구 지역 저소득 가정 250세대에 참기름과 잡곡살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를 경북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호텔과 고택체험 숙박시설에서 할인 행사를 펼칩니다. 또 관급공사의 준공 기간을 단축해 공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원활한 교통을 위해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운송업체 종사자들에게 친절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어선 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어업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산행정사 A씨와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업 허가가 다른 시군 또는 읍면으로 전출할 경우 이전의 어업허가 사항에 대한 조회가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어업허가증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후 몇 차례 타 시군, 읍면으로 전출입하는 수법으로 허가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2명은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 전산망에 접속해 어업 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5매의 어업 허가증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가을의 선선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 한적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18도, 경주는 13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평년 기온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였지만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경주의 경우는 일교차가 무려 12도나 벌어지니까요. 더욱더 감기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추분인 오늘은 공기는 상쾌하지만 날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아침부터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후 3시부터는 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 한적은 아침부터 흐리다가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과 경주 25도, 포항 24도, 울진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흐려지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지나다가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면서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는 하늘이 다소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동안은 계속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